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이 약 30% 정도인데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망할 수 있는 확률이 70%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투자금 없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관점이라면 리스크가 대폭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투자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찾아봐야 돼요. 사업을 단지 그냥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면 투자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60%에 달하고 25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중 6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직 사업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내가 전 재산은 사업에 올인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데이터만 봐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런 검증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데 근데 물론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사업에서 돈 번 사람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제 성장기의 한국은 확실히 그게 맞았어요. 당시에는 대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하청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이 됐고 사명 같은 거 없어도 인맥이랑 뭐 줄서기만 잘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8,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냥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주요 산업의 성장 동력들이 다 소진된 상태예요. 과거처럼 줄 서고 인맥 터는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아파트 하나만 지어도 수백 개의 업체가 연쇄적으로 수익을 냈는데 지금은 아파트 지어도 분양도 안 돼, 유치권 행사해. 대한민국의 제조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심각할 정도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다 봐도 무방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도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시장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있고 낙수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구조에서 우리 같은 1인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결론은 명확해요. 이제 사업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나만의 철학과 사명, 방향성이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사파들의 방식이고 비주류의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상은 이제 정반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100% 망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 사업의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시대를 넘어섰고 이제 무한 협력 시대로 왔는데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이 SNS 덕분에 소비자랑 판매자 사이에 장벽이 좀 허물어졌다 보거든요.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직접 고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과거처럼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자투리 파일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실력 있고 진실된 사람들이 적정 크기 파일을 나눠 갖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즉 모두 내 손님이 아니라 네 손님과 내 손님이 구분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는 경쟁자를 옛날처럼 무너뜨려서 내가 다 먹겠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너는 너의 사업을 해라, 나는 내 사업을 할게. 이런 각자만의 철학 안에서 나에게 맞는 손님을 받는 게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진짜 본질적인 사업은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막 내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내 제품을 이용하고 내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철학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반찬 먹고 나니까 속이 편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이 운동기구는 관절에 부담이 진짜 적네? 뭐 여기 마케팅 맡기고 나니까 와, 사업이 진짜 재밌어졌다. 이런 말들이 이제 고객의 입에서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사업에 나의 철학이 정말 깊게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 철학이 들어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업 트렌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한마디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돈을 떠나서 본질을 추구하는 방식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지름길도 없고 편법 같은 것도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언제 봅니까? 네, 돈은 사업이 아니라 투자를 보는 시대예요.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이런 구조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철학을 증명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돈은 투자를 번다라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돼요. 이제는 사업보다는 사실 투자가 좀 더 쉬운 시대거든요. 미국 주식, 비트코인, ETF,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이 존재하고 2030 세대는 이런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적응하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화폐의 역사까지 공부를 해보면 기존의 자본주의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있거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라고 이제 비슷한 말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에는 숨은 의미가 뭐냐면 자본주의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현재 우리가 화폐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부가 다음 자산으로 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즉 자산의 토크나 블록체인화가 가속되면서 화폐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중이거든요. 디지털 자산은 복잡한 기술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정보 자산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계급 사회가 이제는 디지털화된 자본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단순히 인쇄해서 찍어내는 발행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기존 화폐랑 다르게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 속에서 일부 국가 단위와 맞먹는 막대한 전기가 소요되거든요. 즉 진짜 비용이 투입되면서 어느 누구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의 신뢰 하락과 함께 종이가 되는 화폐랑은 비교할 수 없는 비용을 바탕으로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서 누구나 부의 사다리에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산의 토큰화라고 하면 내가 어떤 큰 가치물을 사는데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이게 쪼개서 여러 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예를 들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은 사실 극히 일부라서 지금 같은 과도기가 눈치챈 사람과 눈치 못 챈 사람 더 큰 빈부격차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즉 변동성이 큰 지금 같은 시장이야말로 반대로 말하면 투자하기가 정말 좋은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없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고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투자에 대해서 좀 현명한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장기 투자는 기본이고 사업을 본질로 접근한 것처럼 투자 역시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정리해드리면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철학과 사명을 고객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돈은 사업이 아니라 투자로 벌어야 되는 구조로 점점 더 강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으로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도 결국 노동이고 내가 몸을 직접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왜 사업을 하고 있지? 그리고 그 끝에 돈이 아니라 철학이 있다면 그 대표님들의 사업은 절대 안 무너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번 이 소중한 돈을 이동을 시키셔야 돼요. 미래를 지켜줄 어떤 수단으로 말이죠. 저랑 같이 좀 본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 다 챙겨봐 주셔도 좋고, 내가 진짜 이 사업은 목숨 걸고 하겠다, 그런데 조금 이 본질적인 접근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1대1로 신청해 주시면 이제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 사업을 좀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